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지난 주말에 윤 전 대통령 조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제 8시간 반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의 조사를 받은 겁니다. 오전에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통화한 이제 녹취록을 제시를 했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르는 내용이고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씨가 인사청탁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 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내용도 물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인사청탁에 관여했는지가 이제 핵심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돼야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씨가 이제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과 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유한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그리고 김 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희건설 이 회장에게 이제 목걸이와 함께 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문제가 된 뒤에 빌린 것이라고 해서 그렇구나 생각을 했을 뿐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실제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도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씨의 경우에 지난 4월 이제 대면 조사에서 이런 혐의에 대한 진술 자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일주일 남았잖아요. 네. 이제 남은 기간 어떤 부분에 주력할 걸로 보십니까?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이제 막판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인데요. 알선 수재죄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지만 뇌물죄의 경우에는 수뢰액이 1억 원을 넘길 경우 이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과제는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인데요. 김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은 막바지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이 쌓여 있습니다. 당초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의혹이 16개였잖아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여기에 또 추가로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의혹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호 사건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인데 전현직 삼부토건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지기는 했지만 김건희 씨의 가담 여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들도 여전히 풀리지 않았는데요. 특검이 남은 일주일 동안 이제 김 씨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특검법에 따라서 남은 의혹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됩니다. 앞으로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특검팀은 이번 주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는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어치의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만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만 기소를 하는 수순이 남아 있고요. 매간 매직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용 사이에서 특검이 막판까지 고심을 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특검팀은 공식적인 수사 종료 하루 뒤인 29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산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문 기자가 얘기했던 뇌물죄 적용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도 아닌 사람한테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위 인사와 관련된 이제 뇌물을 줬을까, 어떤 금품을 줬을까? 그 중에서는 억대가 넘는 것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결국은 누군가의 직무에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런 큰 금품을 주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결국은 대통령 배우자라고 하는 지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률적으로만 먼저 보자면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인식하고 그런 바탕에서 같이 공범으로서 수수했다는 고의가 있는지를 보는 게 수사에서 핵심이 될 겁니다. 당연히 다 부인할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일회성으로 누구 한 명한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다면 실제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사 임명들이 이루어졌다면은 그 대통령 배우자가 인사를 임명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의사 연락하에서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뇌물을 받았고 청탁을 했고 그 청탁에 따라서 임명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고 결국은 이 공여자들한테는 이제 이 사람한테 이런 금품을 주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런 청탁들이 들어줄 수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또 부부로서 경제적인 공동체 관계이기도 하고요. 또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이런 형태들이 여러 공직 임명과 공천까지도 많은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본인들이 굉장히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이제야 이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제대로 된 조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 개 특검 중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시작할 때부터 의혹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의혹도 많거든요. 이 남은 의혹은 어떻게 수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네. 추가로 특감을 하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결국은 일반 경찰 단위에서 수사를 하기엔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입장들이 있는데 또 특검을 기계해서 정쟁을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도 알지만 저는 이거는 길게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비하는 그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바로 직전에 행정부의 수장이었던 부부에 관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 피의자들이나 핵심 참고인들이 그 입을 열지 않거나 수사에 비협적으로 나와서 기존 특검에서 성과를 내는데 제한적인 부분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남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 제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특검이라는 조금 더 강력한 수사 기관과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특검을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